안녕하세요. 금연의 수다의 팟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겨울에 한파가 밀려왔다 조금 또 포근해졌다가 날씨가 변덕스럽게 또 1월달을 달구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사실 여행 떠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영화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정말 이 영화만 봐도 세계 일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를 골랐어요. 더 폴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들려주는 남자에서는요, 웃음과 눈물, 감동까지 책임져 이 조셉 고든 레빗 주연의 영화 50대 5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게스트도 굉장히 즐거운 분, 유쾌한 분 나오시죠? 자, 신보라 씨를 모시고 오늘 그들 각자의 영화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금연의 수다의 팟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자, 이번 코너는 영화 들려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울다가 웃다가 감동까지 안겨주는 영화. 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의 또한 또 다른 백미는 바로 음악이 아닐까 싶은 영화 50대 50을 소개해드립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the volcano piece. 평범한 27살의 라디오 작가 아담. 잦은 허리 통증 때문에 하루는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Well, if you look here on your MRI, you see this cephalopod-like object that's spreading down your spinal column. It's a malignant tumor. A tumor? Yes. Me? 아담은 가족들과 그리고 절친한 친구 카일과 함께 때로는 조금 느긋하게 또 때로는 조급하게 자신의 남은 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영화의 초반에 극중의 주인공이 중대한 질병에 걸린다 라고 하게 되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어둡고 가라앉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경쾌하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영화의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담이 조깅을 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노래 재밌습니다. 자쿠지 보이즈라는 팀의 Brick or Coconut라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 낙관이냐 비관이냐 혹은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리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그 영화의 오프닝에 Brick or Coconut라는 이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음악은 아마도 감독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오프닝 자체가 영화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프롤로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빨간불에 걸려서 서 있는 장면인데 그 서 있을 때 그냥 안 서 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자기의 뭔가를 계속 하지만 어찌됐건 빨간불에 걸려있는 상태. 거기에 관한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평범한 20대의 희귀한 판정을 받은 한 라디오 작가의 그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이 윌 라이저 바로 그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극중 주인공이 친구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 카일 역을 맡고 있는 세스 로건. 네. 이 세스 로건이 실제로 이 각본가인 윌 라이저의 단짝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의 사연을 영화로 만들어보자 라고 의기투합해서 프로듀서로서 직접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화 속에서의 세스 로건은 실제의 세스 로건 역할을 자신이 맡아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Hey, can you hurry up, please? Just gotta tie my shoe. Morning, Jenny. Hey, how's it going? Oh, are you on the phone? Be quiet. 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담의 아침 출근길.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약간 이제 통증을 느끼는 제스처가 보여지게 되죠. Yeah, I'm going back to the doctor today. All right, man.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담당 의사 참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Patient has been complaining of back pain and night sweats. Blood tests and urine analysis are normal. Send patient for biopsy to confirm. Yes, question. So sorry, I just don't know what It's a malignant tumor. A tumor? Yes. Hey, that doesn't make any sense though. I mean, I don't smoke, I don't drink, I recycle. Actually, your case is really quite fascinating because your cancer is the result of an incredibly rare gene mutation in chromosome 17p and the p53 gene that causes the growth of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담이 병원을 나설 때 노래가 한 곡 흘러나오죠.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레디오헤드의 High and Dry라는 곡이에요. 네. Don't leave me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이 실존 주인공이죠. 윌 라이저가 암 선고를 받은 뒤에 자신의 주제곡처럼 거의 매일 듣고 다녔다라고 하는 음악이 바로 이 레디오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인데 네. 한마디로 자신이 사랑했던 생이 바로 의사의 그 암 진단 이후에 자기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주인공의 그 당시 어떤 심적인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들려주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말을 잃은 아담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렵사리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어머니가 멍하죠. 그러면서 했던 최초의 행동이 뭔가 하면 가만히 있어봐. 암에는 녹차가 좋다는데 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 녹차를 끓이는 장면입니다. I have cancer. Mom. I'm gonna make you some green tea. I heard on the Today Show that it reduces your risk of cancer by 15%. Well, I already have cancer, so can you just please? 그 장면 좀 굉장히 뭉클했어요. 자, 역시나 암 선고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친구 카일. 그의 카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도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또 실제 이 윌 라이저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카일 역을 맡고 있는 이 세스 로건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묻고 싶을 정도인데요. 네. I mean, I looked it up and it said 50-50, but that's like the internet, so... It's not that bad. 50-50. If you were a casino game, you'd have the best odds. Yeah. Patrick Swayze, it's fine. Patrick Swayze? And he's older. Yeah, but dude, that guy's dead. 저 같으면 이런 친구 안 사귀어요. 네. 용서가 안 되죠. 얼굴에 있는 그 점 있죠. 네, 사라질 확률도 50대 50. 아니 뭐 점 정도야 뭐. 근데 5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점점 커질 확률도 50대 50. 점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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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ay, my baby. Okay. Thanks. Sure. I'm Alan Lombardo, stage 3 lymphoma. Nice to meet you. Mitch Barnett, metastatic prostate cancer. Nice to meet you. How old are you? I'm 27. Oh, that's the worst. What a waste of a perfectly good youth. Don't listen to him, he's just messing with you. No, you listen to me. Now, this cancer is bull. See, first all your hair falls out. You know, I was kind of scared about this whole cancer thing, but now I've met you guys, and boy, do I feel better. Thank you. 자, 바로 이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죠. 아담의 심경과 상황을 다시 한번 다 잡아주는 듯한 그런 노래 한 곡이 흐르게 됩니다. 비지스의 곡인 To Love Somebody라는 곡이 네. 흘러나오게 됩니다. Certain kind of light that never shone on me. I want my life to be live with you, live with you. 1967년도에 발표된 곡이니까 꽤 오래된 곡인데요. 이 비지스의 오히려 그 올드한 멜로디가 영화 속에서 아담의 그 좀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어떤 따스한 온기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듯해서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음악입니다. 자, 이렇게 암 선고를 받으면서 아담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네. I'm supposed to have an appointment with Dr. McKay. Oh, sorry. Please come in and please call me Catherine. Oh, Hi. how old are you? 24. You're 24. Wow. Technically, I'm not a doctor yet. I see. So have you had very many patients? Or? My patient history is not like. I'm your you know, first patient, aren't I? No. Uh-huh. No, not at all. Second? No. Third? Wow. Okay. Third. 상담할 때도 초보티 팍팍 내면서 그 교재에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게 다 보이고요. 또 상담하는 사람들의 스킬 중에 하나가 이제 가볍게 터치를 해줌으로써 위로를 해주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하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기도 하지만 아담 입장에서는 진짜 복장 터질 노릇이겠죠. Okay. Okay. Sorry, are you gonna like keep touching me like that or? This? Yeah. It's just, yeah, that's not gonna Really? help. A sea otter? Is that Okay, kind of this- better? This is getting creepy. I'm sorry. Holy shit. 친구 카일은 정말 이 아담의 병을 여자들에게 작업을 거는데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사용합니다. Sure. For back cancer, and Oh no. yeah, it's really sad. guy. What? Play stuff like that while he has time. That's nice of you.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아담의 반응입니다. 카일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면서 그 아담과 함께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제 클럽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담 역시도 그것이 크게 싫지 않은 듯한 말하자면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만 표현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친구 카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치료가 거듭될수록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요. 함께 치료를 받던 환자들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죠. Where's Mitch? He died last night. So I think I'm starting to realize I'm probably gonna die. I mean, Adam, right now you're going through what's called the alienation phase, and I know that you feel really helpless,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is the way you feel is completely normal for someone in your situation. I just have to call you on this. It's just bull. It's what everybody's been saying from the beginning. Like, oh, well, you know, you'll feel better and don't worry and this is all fine. And like, it's not. You know? I don't know why everybody's so scared to just say it. Like, you're dying, dude. It makes it worse that no one will just say it.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아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데요.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쓰인 곡이 일라이어스의 The Other Side of Mountain Hot Attack 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또 영화의 애절한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난 항상 찾을 수 있어. 날 필요로 한다면. 난 항상 찾을 수 있어. 내가 남길 원한다면. If you need me, if you need me, if you need me, I can always be found. I can always be found. 자,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뭐라고 할까요? 삶의 어떤 마지막 희망을 그 수술대 위에서 참고자 하는 그 아담의 어떤 쓸쓸한 마음이 또한 이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너무나 잘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계속되는 불행과 그 불행을 견뎌내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나간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영화의 제목이 달고 있죠. 50대 50이라는 세상의 가장 공평한 확률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화 들려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는 50대 50이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그들 각자의 영화관 시간입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2013년 조사했습니다. 올해 개그맨 순위 1위가 유재석 씨였고요. 바로 이분이 2위에 뽑혔습니다. 신보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보라입니다. SBS 왔다. 이야, 유재석 씨의 뒤를 이어서 올해 개그맨 2위에 뽑혔어요. 모르겠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막상 자신이 2위라는 네. 걸 딱 알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힘이 되는 조사 결과였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그우먼 활동한 지 이제 5년 차가 이제 됐는데,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좀 할 때도 됐고, 그 결과를 보고 좀,
기뻤고 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네. 네. 아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 중인데 네네. 이 금요일엔 수다다에 제가 섭외됐다라는 소식을 알고 어떤 팬분이 너무 좋아한다고 팬레터를 보내주셨어요. 저희한테요? 네, 금요일엔 수다다. 예. 그래요? 팀에, 예, 정말로요. 제가 전해드리겠다. 그래서 편지를. 진짜네요? 예, 네. 정말이에요. 읽을게요. 처음부터 그냥 제 얘기 전에. 네. 이동진, 김태훈, 오라버니께 저는 금요일엔 수다다의 열혈 애청자 박지선입니다. 박지선 씨요? 네. 박지선 씨. 후배 보라기가 금요일엔 수다다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바로 금요일엔 수다다거든요. 돌고래 소리 내라고 지금 했어요. 네. 금요일엔 수다다 때문에 유희열의 스케치북 멀리한 지 오래됐습니다. 금요일엔 수다다는 제겐 불금의 클럽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안 가봐서 불금의 클럽이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겐 그 이상입니다. 시청자에게 영화 그 이상의 의미와 큰 가르침을 주시는 두 분께 애청자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디 평생 방송해주세요. 감동으로 시작하네요. 그죠? 뭉클하네요. 편지 봉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라버니들이 노안일 수 있으니 네가 편지를 읽어줘. 모든 걸 알고 있구나. 보라야, 평소 말투가 약간 그래요. 보라야, 가면 두 분이 약간 대학교 1학년 패션하고 앉아 계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치챘네 우리 컨셉, 우리 컨셉을. 네, 저는 저의 할 일에 정말 많은 부분을 네. 오늘 지금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들 각자의 영화관 신보라 씨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수다를 좀 이야기해 네. 보겠습니다. 지금 옆방송국에서요. 그러니까. 육촌 오빠 지금 방송 중이에요. 저희 의식 별로 없으세요? 각자의 일을 존중합니다. 네, 각자의 일을 존중하고 또 뭐 잘 하길 바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 그런데 대학교 4학년 1학기 휴학하고 혼자서 몰래 갑자기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개그맨의 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너는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될 거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 질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었어요. 아, 네. 뭐가 딱 될 거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부럽고 대학교 가면 꿈이 생길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고요. 저 자신하고 대화를 깊이 했죠. 내가 진짜 뭘 할 때 행복하지?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답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흉내내는 거 좋아하고 네. 선생님 흉내내는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학생회장도 뭐 모범생이어서 됐던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을 때 앞에 나와서 선생님도 흉내 내주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만만하고 이래서 성대모사로 됐군요. 네, 그걸로 됐어요. 성대모사로 전교 회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입사 과정에선 다 붙고 나서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야, 나 이번에 가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제 합격하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셨나요? 뭘 했냐면요. 네네. 제가 학교에서 웃겼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흉내냈어요. 거기서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냐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캐릭터가 세서 처음 봐도 웃을 수 있을 만큼이 근데 아니면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하니까 쟤 뭐야 이렇게 네. 도라이다. 쟤는 도라이다.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거였는지? 어머. 그 중에 제일 이상한 선생님.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할 수 있어 보라야. 자 일어서봐. 자 오늘 어디 할 차례고 남은 곳이대. 자 잔다 반자이 무슨 일이고 일어나. 이런 거를 했어요. 웃기네. 웃겨요? 이거 웃기네. 아니 그 선생님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그 선생님 왠지 안경 끼고 있을 것 같고. 안경 끼셨어요. 그렇죠. 네. 항상 손에 이 지휘봉 같은 거 들고 계실 것 맞아요. 같고. 여성분. 아이고 이봐요. 유행어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기분입니까? 봐야 할 때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막 되게 이상해요. 너무 좋고
어떤 그 유행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코너가 힘을 받으니까. 그렇겠네요. 전 처음에 그 뭐뭐 해봐야부터 시작해서 그 유행어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저 유행어를 어디선가 들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방송을 와봤더니 실제 그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톱스타 네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떤 탑스타가 자기 스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대요. 내가 뭐 내 팔이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지. 물론 봐야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네. 결국은 그 좋은 유행어 딱 좋은 관찰에서 나오는 거군요. 저도 흉내내는 걸 좋아했던 것처럼 네. 이 선배님들 보면 다 각자 흉내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다 모인 그렇겠죠. 곳이에요. 다 관찰력들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개그맨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또 넘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소위 개가수라고 그러죠. 참 이게 부르기도 민망한 단어인데 예? 최근에 싱글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좀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도 있고 네.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뮤직비디오도 무슨 멜로 영화의 굉장히 수채화 같은 풍경들이. 예. 저는 네. 최대한 안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몰입에 방해를 할 것 같아서. 그대 없인 하루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손이 시려워서 꽁꽁 발이 시려워서 꽁꽁 어때요 느낌이? 또 새로운 이제 영역을 이제 개척하고 시작한다라는 기분이 드네요. 제 노래로 제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개그우먼이 되고 알았거든요. 좀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는 게 과거에는 조심스러웠다면 왜냐하면 개그우먼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리고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반겨준다 햇살도 적당히 금을 준다 나무도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워 우린 행복해 우리도 손잡고 걸어간다 랄랄라 노래하며 자, 그들 각자의 영화는 오늘 개그우먼 신보라 씨와 함께 즐거운 수다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 영화 자주 보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이렇게 치킨을 시켜놓고 영화를 보는 건데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어떤 영화 있을까요? 변호인. 변호인. 네. 혼자 보셨나요? 아니면 그분과 같이 보셨나요? 아니 저희 네. 그 동기 언니 생일이었어가지고 슬쩍슬쩍 이상한 걸. 무슨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한 번 본 영화들 중에서 또 재밌으면 여러 번 보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재밌게 본 영화는 좀 다시 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네. 제일 제가 좋아하는 영화 네. 28년생의 네. 최고의 멜로 영화는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 네. 바로 오늘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 이제 시청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영화를 네. 가지고 나오신 영화인데 네. It was a magical summer. Noah was a country boy. Allie was from the city. They met the night of the carnival. I like this kind of story. Go on. 아, 17살 때 이 남주와 여주가 만나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부자고 잠깐 방학이어서 놀러 온 건데 그때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Well, will you go out with me? No! Oh my god! I'm not kidding! No, stop fooling around! My head slipping? You grabbed your phone! Okay, fine. I'll go out with you. No, don't do me any favors. No, I want to! You want it? Yes! Say it. I want to go out with you! Say it again. I want to go out with you! All right, we'll go out.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너무 여자 집은 부자고 그래서 반대로 떠나면서 헤어지게 되고 이 남자는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썼어요. He wrote one letter a day for a year, 365 letters, but they all went unanswered. 근데 이 여자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다 중간에서 가로채셔가지고 근데 몰래 모아두셨거든요.
veil too much. Are you kidding? You look perfect. 이 노아가 집을 원래 짓겠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집을 다 완성을 해가지고 신문에 냈는데 그걸 본 거예요. Oh boy. Why didn't you write me? Why? I wrote you 365 letters. 그래서 다시 만나서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치매죠. 그렇죠. 네, 기억을 잃어서 이 남자가 이제 둘의 사랑을 책으로 써서 계속 읽어주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잠깐 여자가 기억이 돌아와서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에는 같은 날 죽죠. I remember now. It was us. It was us. It was Darling. us. Oh, my sweetheart. Oh. I love you so much. 정말 재미없게 얘기하는 정말 최고의 영화거든요. 네네. 정말 저의 이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좀 최고의 영화예요. 왜 이 영화를 추천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냥 이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04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뭐 사랑 그때 막 첫사랑의 아픔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는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의 둘의 그 표현,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헤어짐, 다툼, 재회 이런 스토리가 표현이 너무 와닿던데요, 저는. 네. 노트북을 진짜 그 일생에 기억할 만한 그런 멜로 영화를 꼽으시는 분의 공통점이 마음속에 소녀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저도 참 좋아해요. 소녀가 이 안에. 아, 저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일단 좋아. 네. 노트북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노트북을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레이첼 맥아담스, 네. 라이언 고슬링.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정말 사귀셔가지고 그 영화제 시상식에서 그 키스신을 그 막 재현하고. Tonight, that'd be Rachel McAdams and Ryan Gosling for the makeup. 잠깐 사귀셨었는데 영화에서처럼 영원히 가진다. 기억이 됩니다. 사실 이 영화 이후에 그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잃는다는 설정에 대한 영화들이 몇 편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Away From Home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개봉했던 마모루 같은 영화들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 영화들은 사실 그 뭐라고 할까 좀 가슴을 아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실존적인 이야기들을 다뤄서 조금은 이제 극장을 갔다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멜로의 어떤 정석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이 같이 막 젊은 날의 어떤 연애 감정 같은 걸 막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장면에서는 It was us. It was us. It was Darling. us. Oh, my sweetheart. Oh. I love you so much. 전 사실 이런 영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장면에서만큼은 정말로. 네. Noah. 저한테서 눈물을 돌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랑에는 공감이 안 가고 노화에는 공감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뭐 그런 나이긴 하죠. 지금 눈물이 나네요. 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네. 꼭 혼자 안 죽어요. 네. 그런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라이언 고슬링 같은 스타일. 만나본 건 아니지만 아니요. 네. 이거 정신 바짝 차려. 근데 그 표현 방법이 너무 여성에게는 너무 정말 로맨틱하고. Well, you. Oh, you're good. I could be fun if you want. Pensive, smart, superstitious, brave, and I could be light on my feet. I could be whatever you want.
You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d I'll be that for you. You're dumb. I could be that.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둘이 좋아해서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구애하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예쁘고 거기까지요. 네. 더 이상의 발언은. 네, 근데 네. 한숨을 쉬세요? 아니에요. 계속 찔러는 보는데 소리가 없네요. 아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여러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영화 속에서 딱 하나 이 장면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찾길에 누워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여자가 자유분방한 일탈을 했던 행위인 것 같아요. Oh, Mom and Daddy, we decided to pin together. Come here,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What are you doing? Just come on. You could try it if you wanted to. No. Why not? Because, I don't know, we just get up. That's your problem. You know that? You don't do what you want. Okay. Peyton, you asked me what I do for me. I love to paint. 늦은 시간에 찾길에 누워서 어떻게 눕냐고 처음에 어떡하냐고 그런데 누워서 있다가 차가 오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도망가는 이 장면이 이제 이 여자가 처음으로 맛보는 그 일탈이었던 것 같고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요. Oh, that was fun. 아름답게 보였어요? 네,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10살만 어렸어도 한번 해보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아. 인제는 누우면 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아저씨 돌아가요. 대기 어디세요? 일어나세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시대의 어떤 그 멜로 영화 같은 것들을 참 젊은 나이에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잖아요. 그럼 이 젊은 날의 멜로 그렇게 좋아했던 멜로 영화들이 잘 안 들어오는 순간들이 와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계속 노화만 고백하고 있으니까. 왜? 노화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노화 얘기하니까. 노화. 자,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뭐 재밌게 해주셨는데 이 영화 이외에도 또 한편에 뭐 좀 자주 반복해서 본다는 영화. 맞아요. 올드보이. 올드보이. 네. 오. 되게 그 영화 제가 고3 때인가? 고1이었네요. 고1이야 심지어 2003년에? 그때 온 가족이 같이. 네. 심지어. 가풍이 떠오르죠. 어떤 가풍인지. 네. 아빠, 나, 오빠, 엄마 이렇게 4명이서 중간에 가족들끼리 보기에 조금 민망한 장면 하나 나오는데 그 작품송에 저희는 압도당해서 와 이렇게 봤었어요. 누구냐 너? 누굴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영화 사이트가 미국의 IMD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가장 많은 영화 팬들이 들어오는데 역대 모든 영화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 영화로 역대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100등 안에 들어간 유일한 영화가 올드보이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럼요. 그거 대해서 리메이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사실 진짜 취향은 장화홍련 올드보이 쪽인데 방송용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풋풋한 노트북 어제 본 거 아니에요? 들켜버렸네요. 자, 이번 코너는 쪽지게 토크입니다. 저희가 3개의 질문을 드리면 OX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번 앨범이 흥행의 대박을 터뜨리면 네. 나 개그맨 쳐볼 수 있다. X. 하지만 꽤 당황스러워. 나 지금 약간 상상했는데 잠깐 되게 행복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개그우먼 중에 미모로 1, 2, 3 중에 한 명이다. 1, 2, 3요?
이건 나 좀 믿기가. 저는 매일 아침 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샵을 갔다 왔고 지금 이렇게 저는 제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나 헤어 해주는 친구한테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너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야. 의사야. 나는 의사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해줘라. 정말 영혼까지 치료해 주는군요. 그럼요. 저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어떤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얘기를 듣게 해주고 정말 박진원 선배님, 오나미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같이 있어서 제가 예쁘다라는 얘기를 개그우먼이 되고 처음 들었어요. 전 정말로.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네. 난 10년 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개그 말고요? 오늘 저 세 개 다 X야. 첫 번째 질문. 네. 지금 가수에 도전했던 것처럼 2, 3년 안에 전혀 새로운 영역에 또다시 도전할 것 같다. 2, 3년 안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나 자신도 나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많다. 네, 마지막 하나. 솔직히 개그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다. 그래, 2개. 2개가 어디야? 잘 맞춘단 말이야. 네, 여자를 좀 알아봐요. 제가. 아니, 노트북을 재밌게 안 보셨다니까요. 글쎄 말이야. 노화에 물어보고. 노화의 아이콘.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놀랄 때가 많다. 언제 그렇게 놀라세요? 사실은 녹화를 할 때 많이 터지고 안 터지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만큼은 내가 몰입해서 하는 게 저한테는 그 개인적인 만족감이 이게 좌우가 돼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몰입해서 내가 계산한 연기를 다 하고 내려왔느냐. 그러면 안 터져도 내용이 조금 아쉬웠다. 그 올라가기 전까지 짜는 부분이 좀 아쉬웠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지만 무대 위에서 내가 안 터졌을 때 흔들렸다거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몰입을 못했다. 연기할 때. 그날 잘 때는 많이 터졌어도 찝찝해요. 그 말은 기준이 내 안에 있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만큼은 저는 그래요. 자, 그들 각자의 영화관 오늘 개그우먼 신보라 씨와 함께 즐거운 수다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좀 해주세요. 2014년도에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다면 뭐 음악으로든 뭘로든 정말 어떤 감정을 전해드릴 수 있는 희극인 또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즐거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읽어주는 남자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딱 한 장면만 보셔도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같은 굉장히 선명하고 멋진 영상미를 가진 작품 한 편을 골라왔습니다. 에로군요. 상상할 수 없는 답이 나와서. 네. 자, 어떤 영화입니까? 네, 바로 더 폴이라는 작품이고요. 더 폴. 네, 이 작품 꼭 추천드리고 싶은 좋은 작품입니다. You tell me the story now. I'll tell you a story. Close your eyes. We're a strange pair, aren't we? Mm-hmm. 일단 이 영화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화 미술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극점을 보여준 작품이다. 몇몇 장면들만 봐도 눈이 정말 쨍하게 뜨이는 그런 느낌들이 들고요. 네. 이 영화가 스크린에 투석할 때 스크린이란 건 사실상 캔버스구나. 그리고 또한 이 어떤 그 피사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낼 때 카메라는 사실상 붓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극중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입고 나오는 옷은 굉장히 원색적이고 컬러풀하고 이러면서도 인물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색상들의 옷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인상적인 세 개의 장면 어떤 장면인지 첫 번째 장면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장면은 이 영화의 프롤로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강에 빠져있는 남자가 물속에서 머리를 들고 솟구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영화는 흑백 장면이고 그것을 고속으로 촬영했어요. 고속으로 촬영해서 영사를 하게 되면 화면으로는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유려한 슬로우 모션 그런 프롤로그인데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다리 위에서 말을 탄 채 사람이 떨어진 장면입니다. 네. 바로 직후의 상황인데 위에서 막 사람이 떨어지고 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로프를 막 던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도 끄집어 올리고 맨 마지막에는 말까지 들어올려서 그 다리 한가운데 말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걸 멀리 찍은 그런 쇼트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라요. 너무 느리게 펼쳐지고 있고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떤 느낌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이 뭔가 하면 이 영화라는 것은 결국 어떤 추락한 한 남자의 절망에 대한 영화거든요. 영화 전체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떤 추락의 이미지로 제대로 형상화해서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굉장히 강력한 장면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 장면만 보셔도 영화에 대한 호감이 혹은 궁금증이 확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과연 이 영화를 끝까지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인상적인 인트로를 바로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군요. 관객들한테 간을 보는 거죠. 이 정도인데 볼 거야? 그렇죠. 라고. 이 정도인데 안 볼 거야?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주인공은 로이라는 스턴트맨인데 이제 막 스턴트맨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남자예요. 그래서 중간에 영화를 위해서 뛰어내리는 연기를 하다가 그만 낙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사고를 받음으로써 LA에 있는 한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렵에 이 남자는 실연의 아픔까지 당한 거죠. Claire already did a better job. You know, the actor, the leading man, I know. 병원에서 이제 아무런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이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병원에 6살짜리 꼬마가 있었던 거예요. My name is Roy. How'd you hurt your arm? I fell. Me too. 이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즉석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6살짜리 상상력 풍부한 아이가 듣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립니다. All right, close your eyes. What do you see? Nothing. Rub them. Can you see the stars? Yes. There were 5 of them. The first was an ex-slave. There was the Indian, explosive expert, Charles Darwin, masked bandit, a hatred of Governor Odious. Are you with me, bandits? 그래서 5명의 전사들이 힘을 합쳐서 오디어스를 무찌른다라는 것이 꼬마한테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상상을 굴려서 멋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얘기를 재밌게 듣는 거죠. 중간 이후로는 자기도 상상 속의 캐릭터 중에 하나로 집어넣습니다. Who are you? It's me, Dada. We must conceive a plan. I need to get off this island and rescue my twin brother. I need to learn to swim. What? All elephants? I have an idea. Larry! That was a great idea! I need a favor. You always stop at the same part when it's very beautiful and interesting.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에게 이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주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I need pills in a bottle that has this written on them. ORBHIN free? Yes. But it's stealing. No, it's not. Not if you need it. I need the pills to finish the story. You understand? Go away. Mommy. This it is. Yeah. There's only 3 in here. You asked me for free. No, I asked you for a full bottle. But I threw them away because you wrote MORBHIN free. 일단 이 꼬마 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영화를 보면 거의 입양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카틴카 언타루라는 6살짜리 아이인데 연기 경험이 없는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는데 발가락을 만지면서 어느 발가락인지 맞히도록 게임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I'm touching one. You're touching my big toe?
이 배우가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사랑스러움 때문에 영화까지도 너무 좋아지게 되는 그런 특별한 아역 배우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 두 번째 장면에 등장하겠죠? 네. 네, 로이의 이야기 속에서 그 모험담은 점점점 점이 각영이 되죠. What happened with the black bandit? I'm sorry. My brother. Why he speaks like this? Because he's your father. But my father is dead. Okay, how do you want me? How do you want him to speak? I think of all the joys we knew. Normal, like you. I could have saved you, but I was weak. My grief has gone blood red with revenge. By the Blue Bandit's honor, I swear I will destroy him! I will destroy him! Destroy him! Destroy!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이 5 전사들이 힘을 합쳐서 오디어스의 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때 나오게 되는 계단형 우물 장면. 이 장면을 두 번째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We're going. 이 진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윈이 나오는데 다윈이 데리고 다니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 이름은 월레스인데 Wallace? Wallace! Wallace, what are you doing? Wallace, please, will you come down? 원숭이가 다윈이 일생 동안 찾아다녔던 아메리카나 엑조티카라는 신비한 나비를 본 거죠. Wallace, will you come down? Wallace! 그만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들어 올리는 장소가 바로 계단형 우물이거든요. Wallace. Wallace. Wallace, what did you do? Americana Exotica. It's beautiful. Does he really died? Let's go! I'm all washed up. 전 세계 2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24개국이요? 그렇습니다. CF 감독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멋진 장소를 촬영하면서 그때그때 장소들을 점 찍어둔 거죠. 그걸 다 모아서 더폴의 로케이션으로 활용한 그런 경우고요. Surely she realized there was only one way out. 그 중에서 활용 점정에 가깝게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는 바로 찬드바울이라고 말을 하는 인도의 계단식 우물입니다. 심지어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단 그 장소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기도 할 뿐더러 그러니까 이 마치 피라미드를 거꾸로 집어넣은 것 같은 모양인데 그 중간중간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계단이 연결되는 거의 무한 궤도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꼭 혼자 가시죠. 네. 네. 가면 네. 세 번째 장면 알려주시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더 폴인데 추락할 때 폴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떨어져서 낙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남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When I fall asleep, you gotta go. 처음에는 자기가 죽기 위해서 몰핀을 얻으려고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이랑 점점 소통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영화가 점점 후반부를 향해서 가게 되죠. Moving, go away.
I fell again. It hurt. Everybody's hurt. I tried to take more pills, but I felt it was the wrong thing and What? I didn't tell anybody about our secret. Tell me the story. I should go. You need your rest. Tell me the story. 로이의 이야기 속에서 자꾸 이 전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나 감정을 이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왜 자꾸 죽이냐고 항의하는 장면. 이 장면을 마지막 명장면으로 꼽겠습니다. Kabul.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5 전사가 하나씩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느냐.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미 절망에 가까운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녀는 아니다. 이건 내 얘기도 하니까 당신을 죽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Why are you killing everybody? Why are you making everybody die? It's my story. Mine too. No, but wait a little. Wait, please. So he sank to the bottom of the pool. He didn't even try to swim. You are making this up. No, I'm not. Let him live. Don't kill him. There's nothing left for him. His daughter. He wasn't her father either. She loves him. She'll survive. She's young. I don't want you to die. 나는 당신이 죽는 걸 원치 않아요라고 해서 이야기 속의 인물을 현실 속의 로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 혹은 이야기 바깥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하나의 부분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멋진 구성이죠. Promise? And don't cross your fingers. I promise. No more fighting. Give me a kiss.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영화를 보는 관객과의 관계 같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진정으로 영화가 완성되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영화를 보는 사람들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그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중간 지점에 진정한 영화의 의미가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펄이라는 영화는 결국 시각적으로도 굉장한 눈요기를 하게 해주는 영화고 그리고 예상외로 이야기도 무척이나 풍성한 작품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와 세상에 이런 영화도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